축하드립니다. 이 대산노인대학에서 어떤 시간이 제일 재밌나요? 노래 시간이 제일 재밌죠? 제 얘기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얘기가 될 텐데 다음 시간, 즐거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모처럼 또 오랜만에 와서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손을 잡아보니까 손이 전부 따뜻해요.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따뜻하고 이 아주 사랑의 마음이 듬뿍 가지고 계셔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온 것 같았습니다. 김재성 학장님께서 우리 대산노인대학을 아주 또 훌륭하게 잘 이끌어 가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학장님한테 박수 한번 크게 쳐주셔야 되겠죠? 오늘 제가 1시간 정도 두서없이 아마 얘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료는 준비돼 있지만 꼭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냥 시간 범위 내에서 시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그림들이 눈에 보이실 텐데 저거는 뭘 의미하냐면 시장을 하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농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려면 그분들의 생각도 좀 알아야 되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을 사진 한 장씩 이렇게 집어 넣은 거예요. 그림도 제가 다 직접 그린 건데 잘 그렸나요? 이거 다리 이렇게 찢어질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지금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다 지금 해요.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웬만하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시정을 펼쳐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4년 동안 쉬었었죠? 예, 2번 시장 한 7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는 좀 쉬었다가 재충전하고 공부 좀 더 하고 경험 좀 더 하고 와라, 그런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제가 4년 동안 그 명령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 여수까지 가서 갈치 낚시도 3번이나 해보고 쭈꾸미 낚시도 보령 앞바다까지 가서 해보고 그런 것도 해봐야 낚시의 마음도 알잖아요. 기다리는 마음도 알고 그런저런 이런저런 걸 많이 해봤어요. 그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시민들과 또 어르신들 즐겁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맨날 말만 하고 가면 그런 것도 하고 경로당 가서도 그렇고 제가 이것저것 한다고 그랬죠. 그 마술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마술을 하는 거 많이 보셨죠? 한 번도 못 보신 분?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어버이날 같은 때도 많이 했는데 그럼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볼까요? 신문 찍기 마술이에요. 신문 잘 한번 보세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임 때 그때 마술을 했던 건데 오늘 준비가 안 돼서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을 찢어요. 좀 가로 세로 신문을 찢고 나중에 저 신문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한 번도 못 보셨나요? 신문 찍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셔요. 몇 분 계셨었죠? 예. 이렇게 찢어서 이제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와. 가로 세로 찢었는데 원위치 됐어요. 원위치. 신기하죠? 네. 저 마술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도 계셨네요. 예. 실물로 보는 거나 저걸로 보는 거나 똑같죠? 마술. 예, 많이 보셨을 거야 아마. 아주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대학교 학부 학생이 잠깐 와가지고 마술을 한 3개를 보여주는데 신문 찍기 마술 저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여기쯤 앉았었어요. 제일 앞에. 그리고 그 친구가 요만큼 와서 신문 찍기를 막 하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저 마술 진짜 기가 막히다. 집에 와서도 잠을 자면서도 저거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드랜드에서 김청 마술사님을 모셔가지고 마술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상대로. 그리고 그분을 제가 저녁 식사 같이 하는 과정에 시장님 마술 혹시 배우고 싶은 거 하나 있으세요? 한 가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밤에 저게 떠올라서 그 신문 찍기 마술 그거 정말 신기하던데 그거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가르쳐 주겠다고 가방에서 신문을 꺼내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집에 가서 부인한테도 안 알려준다는 약속을 하면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거기서 배웠어요. 배워서 이제 바로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한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설프지만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어요. 아직도 우리 아내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예. 그 다음에 제가 그림 좀 그린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교황 바오로 2세 그림이고, 저 카라얀, 또 저 발레리나 이렇게 했는데, 잘 그렸나요? 예. 이렇게 이제 한동안 제가 이 초상화 그리기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89년에서 91년 그 사이에.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만화책 사다가 만화들 많이 그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4년 동안 쉬는 동안에 이것저것 다 그려봤는데 수채화만 그려보질 않아서 수채화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채화 최초로 한번 그려봤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밤송이 밤송이 토실토실하죠? 밤송이도 한번 그려보고, 그 여름 이렇게 파도도 한번 그려보고, 파도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장독대 생각나서 장독대 옛날 떠올려가지고 제가 그리는 그림을 사진 쬐끄만 거 갖다가 제가 이제 이것저것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색소폰 한다 했잖아요. 색소폰 안 갖고 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불어볼게요. 2020년 3월 10일 한 5년 됐네요. 5년 전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따가 시간 되면 하모니카 물어드릴게요. 그만 좀 넘어갈까요? 이거 뭐 들어보나 마나 별거 아니잖아. 박수. 가사를 알면 제가 노래를 할 텐데 가사를 몰라서. 아르시면 불러보세요. 내 인생을 걸었잖아. 좋아 좋아 당신 좋아. 제가 지금 마술도 보여드리고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리죠. 이것도 진짜 한다니까요. 제가 58년 개띠예요. 실제로 호적에는 57년생으로 돼 있어가지고 실제보다 한 살 앞서가고 있어요. 이것도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냥 흉내 내시면 안 돼요. 저거 영상을 어떤 젊은 친구가 보고서 나도 한번 해볼까? 올라가서 한번 했던가 봐요. 그 뒤로는 넘어갔는데 올려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아이고 막 큰일 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죽었네 큰일 났네 이렇게 치다 보니까 저기 누구 있더라고. 아이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와서 이거 떼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됐다고. 제가 건강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를 좀 소개하는 모습을 말씀드렸고, 시장을 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뭐 시켜줘도 못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제가 시장을 펼쳐나가고 있고 또 건강 이렇게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서산을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상스러울 서자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서산에 살면서도 우리 서산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어르신들도. 오늘 서산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상서울 서자죠. 복되고 길하고 좋다. 여기 임금왕자가 있죠? 임금왕자 이렇게 한번 띄고 파자를 해보면 여기 몇 산자가 있고 여기 몇 산자가 있어요. 이 두 개를 합하면 날줄자가 나오죠. 남는 게 뭐예요? 이제 어조사이자, 요 어조사이자 이렇게 요걸 이렇게 옮겨 쓰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자를 풀이할 때 요거는 어조사이 말일 이자라고 그러는데 뭐뭐의, 뭐뭐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임금왕자, 왕이 나오는 곳, 그런 의미를 갖는 곳이 우리 서산이라는 지명의 뜻이에요. 우리 서산이 그만큼 좋은 땅이죠. 왕이 나오는 곳, 임금이나 대통령이 나오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서산에서 나는 것들은 모두가 으뜸이고 최고다. 우리 서산에서 나는 것은. 그래서 육종마늘 최고죠. 생강 최고죠. 팔봉산 감자, 어리굴젓, 감태, 우럭, 뭐 낙지 이런 것들 달래 다 최고예요. 우리 서산에서 나는 것들은. 물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우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우리 서산에서 최고들 많이 나왔죠. 서산에서 태어나든지 서산과 인연을 맺든지 그러면 다 으뜸이고 최고가 된다. 이순신 장군이 최고죠. 이순신 장군도 우리 서산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최고예요.
이순신 장군이 1579년 35살 때 해미읍성에서 10개월간 종구품 이런 그 초급 장교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서산의 기운을 받아서 나중에 거북선도 만든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거북선이. 정약용 선생 아시죠? 정약용, 유명한 조선시대 때 이 저술 책을 500권이나 저술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3번을 유배를 이제 당했는데 맨 처음 유배를 받던 곳이 어디냐면 서산 해미읍성이에요. 1790년 3월 7일 날 유배령이 내려져 가지고 3월 19일 날 12일간 유배를 했던 곳이 우리 서산 해미읍성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분들 다 우리 서산과 인연이 있어요. 안견 몽유도원도 다 들어보신 얘기죠? 안견 선생도 우리 지곡 출신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서산과 다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인연을 가지고 있느냐? 돈 안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10,000원짜리 다 가지고 계시죠? 10,000원짜리 제일 뒷면에 보면 별자리가 그려져 있어요. 먼저 한번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연결된 별자리가 있는데 그게 세계에서 2번째로 오래된 청문도예요. 1394년에 금헌 류방택 선생이라고 인지면 애정리에서 태어나신 그 류방택 선생, 우리 서산 출신 그분이 만든 거예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하늘에 있는 1467개의 별자리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283개의 별자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국보 228호예요. 하늘에 유방택 별도 있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10,000원짜리 다 쓰잖아요. 다 인연을 가지고 있다.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5,000원짜리 뒷면에 누가 그려져 있나요? 5,000원짜리 별로 안 쓰죠? 이일국 선생이 그려져 있어요. 50,000원짜리에는 누가 그려져 있어요? 신사임당 그려져 있죠? 50,000원짜리 많이 쓰셔서 아실 거야 아마. 그 영정사진을 그린 분이 모자 영정사진을 그린 분이 누구냐면 서산과 관련이 있어요. 이종상 화백님이라고 그분이 서산 동물리에서 사셨어요. 그 아버지도 사셨고 이 서산과 인연을 맺으면 최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춘예찬 민태원 선생 그분도 서산 출신이에요. 이렇게 유명한 분들 곳곳에 뭐 한도 곳도 없어요. 다 우리 서산과 인연을 맺으면 으뜸이고 최고가 된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서산이 정말 좋은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산은 자연재해도 별로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죠? 자, 서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런데 우리 서산을 어떤 생각을 되게 하냐. 서산하면 서산 저기 어디 시골동에 먼 오지 해가 지는 곳 석양 어리굴젓 무슨 뭐 해변가 갯마을 노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떠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 잘 생각해 보시면 해가 지고 갯마을 어리굴젓 뭐 이런 것들 떠올리면 거기가 발전하고 관계가 되나요? 역동성 생동감 있는 거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런 곳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그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 나올 때 우리 서산에 대한 이미지 서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이거부터 바꿔놓지 않으면 서산 발전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제가 해지는 서산이라는 이미지를 해 뜨는 서산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야 해가 뜬다는 얘기는 막 도약하고 상승하고 생동감이고 역동성이고 뭔가 움직임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살아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기왕이면 해가 스물스물 사라져가지고 기력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해가 막 떠오르는 거 이게 더 좋잖아요. 1월 1일 날 해 뜨는 거 보러 어디 막 가시죠? 산으로 가고 어디 바다로 가고 왜 가요? 360을 뜨는 그 해를 왜 굳이 1월 1일 날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해가 뜨는 의미는 그렇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해가 시작할 때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각오도 하고 우리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 대학 입시 잘 들어가게끔 해달라고 해도 기업에 채용이 되게끔 해달라고 이런 걸 마음을 빌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누구 잘 되고 오래 사시게 해달라 이런 거 빌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 해가 지는 데서 비는 건 별로 없잖아요. 해가 지는 것은 그냥 아름다움만 보는 것이지. 그래서 해 뜨는 서산의 의미가 이해가시죠? 그런데 말만 바꿨다고 그러면 해가 뜨냐. 우리 서쪽에 해가 지는 곳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보면 해가 지는 곳이 맞죠?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보면 여기는 동쪽, 독도, 울릉도 이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이니까 해가 진다라고 이렇게 뜨는데 고정관념이에요.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구촌 세상이죠? 전 세계 일을 우리는 손바닥 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우리는 서쪽에 살고 있어? 우리는 해가 지는 곳에 살고 있어.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쪽을 우리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딱 보면 여기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여기가 동쪽이라며요. 그러면 여기도 동쪽이고 여기도 동쪽이고 여기도 동쪽이고 여기서 볼 때는 이쪽이 다 동쪽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독도 울릉도보다 더 가까운 동쪽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해 뜨는 동쪽이다. 해 뜨는 서산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해 뜨는 서산이라는 말이 절대 눈꽃만큼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의미는 해가 뜨는 모습처럼 우리 서산을 골고루 발전시키겠다, 나아지고 좋아지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서산의 해 뜨는 서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 뜨는 서산의 통합 브랜드가 생긴 거예요. 이걸 통합 브랜드라고 하는데, 오늘 요 설명만 듣고 기억을 하셔도 오늘 저는 보람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저는 필요한 걸 다 전달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얘기 한번 들어보셔요. 이거 마크 많이 보셨죠? 그림을 보면 이 해, 붉은 해죠. 이글이글 타오르는 해.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뜨는,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죠. 이렇게 뜨는. 서산할 때 시읒 산 모양 산. 글씨하고 그림하고 딱 조화가 돼 있어요. 해, 뜨는, 서산. 이해가시죠? 이렇게 그림이 맞춰져 있다. 자, 두 번째. 상서로울 서자라고 아까 얘기했죠? 상서로울 서자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상서롭다, 복되고 길하고 좋다.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기분 좋은 숫자 하나 고르라면 7 고르겠죠? 럭키 세븐. 그 들어가 있어요. 세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상서로울 서자를 7로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색깔이 몇 개나 될까요? 색깔은 8가지 색깔이에요. 왜 8가지냐? 팔색조 서산. 팔색조처럼 변화무쌍하게 발전하고 이렇게 나아지고 그런 모습을 자꾸 가질 수 있는 서산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8가지 색상이에요. 이 2개가 같은 색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색깔이에요. 왜 이게 2개가 같은 색깔인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시간 되면 할 텐데. 자, 그리고 우리 서산은 육해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없어. 다른 지역보다 너무너무 좋은 게 다 가지고 있어요. 농업, 수산업, 축산업, 기업, 뭐 산과 들, 바다,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서산만큼 좋은 동네가 없어요. 우리는 맷산자 앞에 상스럽다는 거예요. 맷산자는 땅지자하고 똑같아요. 땅의 모양이 산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땅에는 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벌과 나비도 나가들고 새들도 나가들고 땅 밑에는 벌레도 있고, 그것이 어떻다고요? 그런 땅이 상스럽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육해공을 다 가지고 있다. 육해공을 다 가지고 있는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6이에요. 6. 땅은 대개 녹색으로 표시하죠. 푸른 녹색, 초원, 녹, 예, 6, 해, 바다 색깔, 파도 색깔, 바다. 6, 해, 나머지 이건 붉은색만 전체 계통이죠. 해, 하늘은 붉은 태양이죠. 그래서 육해공. 육해공. 큰 틀로 보면 이 전체가 8가지 색깔이지만 큰 틀로 다시 이렇게 보면 3가지 색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육해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서산은 대산항을 가지고 있죠. 크루즈가 뜨잖아요. 이게 서산 대산항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몰랐죠? 한번 볼까요? 네, 일로 갈게요. 자, 와, 이렇게. 이거 뭐죠? 이게 뭐예요? 서산 대산항 파도가 부서지고 있죠? 이 파도를 또 상징하는 거예요. 해도 되지만 서산 대산항 파도도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사람 인자가 보이나요? 사람 인자. 시민이 행복한 서산. 시민 중심의 서산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또 들어가 있어요. 영어도 들어가 있어요. 영어. 서산을 그냥 우물안 개구리 조그만 동네 같은 그런 서산으로 만들지 않고 글로벌 서산, 세계적인 국제적인 도시 서산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산을 쓸 때 영어로 S자로 쓰죠. S자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꼬부러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게 아니라 S자.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영어가 또 하나 있어요. 영어가 CA. 이 O자가 아니고 C자예요. CA. 클리에이티브 액티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액티브하게 역동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역동적으로 서산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색상을 잘 보면 색상이 딱딱 끊어져 있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화돼서 어우러져 가고 있나요? 어우러져 가고 있죠? 이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녹색하고 또 이런 그 바다색 이런 것들이 딱딱딱 분절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묻어갔죠? 여기도 자연스럽게 묻어갔고, 그건 무슨 얘기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과 어깨 동무하면서 조화롭게 협력하면서 협치하면서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겠다.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서산시 혼자만 일하면 안 되잖아요. 도하고 또 같이 해야 되잖아요. 또 중앙부처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단체들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파트너십 잘 손잡고
협업을 해서 가겠다. 그런 의지가 이 색상 표현에 또 들어가 있어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죠?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이거 잘 만들었네 싶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서산의 이 캐치프레이즈 통합 브랜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왜 이게 O자가 아니고 C자라고 그랬느냐, 이게 C자예요. 제가 이제 최종 만드는데 업체에서 만들어 왔는데 이거 없이 만들어 왔더라고요. 이놈 없이 6개로 해왔어요. 6개로 최종적으로 6개. 그래서 왜 6개냐, 의미를 부여해서 7개로 해야지. 럭키 세븐 7개로 만들어 오라고 그랬더니 요놈 하나만,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 하나만 살짝 붙여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거는 얘를 뒤로 좀 밀리고 해서 마지막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얘가 그러면 C자가 딱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이력이 쉽게 하느라고 요것만 살짝 붙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넘겨서 만들어 와라 했더니 그걸 또 다시 하려면 이 작업을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보름이 또 걸린대요. 근데 이거 만들기 전에 다른 그림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저 독일의 축제 어떤 그 행사 포스터 그거를 닮았다. 그거 도용한 거다. 너무 똑같다라고 해서 하루 만에 그걸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게 이건데, 다시 만들라고 시간 또 걸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또 다시 하려면 또 한 달 보름에서 안 되겠구나 해서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요. 여기 없어야 되는데, 요놈이 없고 얘가 여기 가 있어야 되는데. O자가 아니고 C자 아셨죠? 예, 거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2016년 4월 4일 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 해뜨는 서산이 그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아주 짧은 말로 함축되게 잘 표현했다라고 해서 국가 브랜드 상징위원회로부터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이런 데는 자동적으로 박수 치는 건데 여기까지 이제 해뜨는 서산과 관련된 말씀 좀 드렸고, 우리 서산시가 격두에 좋은 소식을 가져갔어요.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이제 만들어가서 이제 어떤 항공기에다 연료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과정 이어나가는 종합실증센터를 우리가 서산 대산 지역에 유치를 했어요. 3천억 원이 넘는 예산 외부 자원을 우리가 투입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80%를 절감할 수 있는 항공유 SAF라고 해요. SAF. 그러한 연료를 이제 만들어가는 전 과정을 우리 국산화하면서 아주 최고의 기술진들이 와가지고 그런 연구 실증 활용할 때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유치했는데, 일단 좋은 걸 유치했다는 것만 아시고, 최근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 항공유 SAF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에 인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속가능 항공유를 종합실증할 센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로 충남 서산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뉴스를 혹시 보셨나요? 잘 못 보셨죠? 제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에게 탄소 배출을 80%까지 줄일 수 있어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사프 혼합 비율을 70%까지 높이기로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의무화되는 추세입니다. 2027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31조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에서 유일한 사프 종합실증센터가 충남 서산에 들어섭니다. 대산 석유화까지의 1,600제곱미터 부지, 2031년까지 3,010억 원을 투입해 생산 공정부터 원료 다양성 확보, 시험 평가와 국제 표준 개발은 사프 전중의 기술 국산화를 위한 거점을 조성하게 됩니다. 친환경 미래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공유한 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정유와 항공산업의 친환경 생태계 전환을 통해서 석유화학 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HD 현대오일뱅크와 하나투더에너지스 등 국내 주요 정유 석유화학 기업들도 참여합니다. 국제 항공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은 실증센터를 통해 사프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연구개발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는 실증을 목표화해서 기업 간의 어린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부지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영광을 양성드리겠습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올해와 내년 정확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사업을 유치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4파전으로 경쟁이 붙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이 사업을 따왔어요. 이 부분은 시장인 저 혼자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공조를 취해서 이뤄낸 거예요. 우리가 아주 큰 쾌거를 이뤘고,
지금 석유화학이 어렵잖아요. 그 석유화학 어려운 부분에 돌파구와 같은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이 나왔는데 이거 크루즈죠. 크루즈 타고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작년에. 올해도 5월 19일부터 6박 7일간 이제 크루즈가 뜨는데 혹시라도 지금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다든가, 아 옆에 누가 간다고 했는데 방법을 잘 모른다더라, 혹시 한다고 하면 우리 의뢰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신다고 하면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30% 할인이에요. 우리 서산 시민들은. 다른 시도 다른 데 있는 분들은 할인이 없지만 우리 서산 시민들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30% 할인해서 갑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분들도 우리 서산 시민들하고 같이 신청 이렇게 계약을 하면 또 같이 30% 할인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협약을 이렇게 맞은 거고요. 이 배가 길이가 290m예요. 아파트 높이 11층 높이로 높고 폭이 36m. 일하는 승무원들 직원이 1,100명이 타요. 그래서 모두 3,780명이나 타는 굉장히 큰 배가 우리 서산 대산항을 들락날락하면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 대산항은 아주 효자 서산 발전에, 그래서 그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이게 다 크루즈 아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충청권에서 최초고 우리 서산시가 7대 크루즈 도시가 됐어요. 크루즈가 뜨는 곳이 우리 서산 포함해서 7곳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랑스럽죠? 우리 서산은 정말 좋은 곳이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런 부분이죠. 육해공 다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벌써 제가 바다 얘기했어요. 이제 하늘 얘기도 해야죠. 하늘. 공항 20전투 비행단이 있기 때문에 이 비행장을 이용해서 2028년도에 이제 민항이 이제 뜨게 돼요. 제주도, 울릉도, 흑산도, 뭐 백령도 이런 섬 지역 가는 걸 뭐 출발점으로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제공항으로 이제 성격을 지켜 나가야 돼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이 공항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2월 달인가요? 대통령 오셔서 민생 토론회 있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의 해제를 그때 했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군사시설 보호 해제하는 그 4분의 1이 우리 서산 거였었어요. 4,280만 평이나. 그래서 우리 한서대가 또 항공에 특화된 대학이잖아요. 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항공산업 이런 것들이 해미 고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커져 나갈 겁니다. 우리 서산은 공항도시가 될 거예요. 공항도시. 그리고 공항이 들어오면 철도가 들어와야 되겠죠. 공항역까지 철도가 안 오면 안 되죠. 공항 있는 곳에 철도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 옆에 삽교도 와 있고 홍성도 와 있고. 그래서 이제 공항역이 생기는 것은 뭐 불문가지예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서산은 이제 머지않아 항공도시, 공항도시, 그 다음에 철도도 들어오니까 철도도시. 우리 대산과 관련된 이 부분이 이제 성문 그쪽으로 넘어가는 산업선, 대산항선, 인입선 이런 부분도 이제 놔야 되거든요. 그 동서횡단 내륙철도라고 있어요. 중부권 내륙철도, 우리나라 국토를 가로지르는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되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될 거예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또 고속도로도 이게 이제 연결 지금 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난해 11월 7일 날 착공식을 가졌잖아요. 대산에서 2030년 준공 목표로 이 고속도로도 이제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 이름도 원래는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였었어요. 우리가 이름을 뺏어왔어요.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 이렇게 이름이 우리 서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고속도로를 갖게 됐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도 갖는 우리 서산이 되는 것이고, 또 철도 아까 얘기했지만 중부권 철도 이런 모든 게 사통팔달 되는데 철도도 우리 이제 여기 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당진, 그리고 예산, 아산, 천안, 충남에 5개 이렇게 또 시군을 거쳐요. 그리고 충북으로 넘어가겠죠. 청주, 증평, 괴산. 그리고 또 경북으로 또 연결되는데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13개 이 지자체를 가로지르는 330km 한 7조 7천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이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뒤까지 연결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대산 지역에서 당진 거기만 연결돼도 우리는 뭐 좋잖아요. 그런 것들 먼저 시작을 해. 우리가 종점부도 되고 시점부도 되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 서산은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 4대 교통망을 모두 갖추는 비전을 가진 나라가 저 지역이 어디라고요? 우리 서산인 거예요. 서울도 못 갖는 것을 우리 서산은 갖는 겁니다. 서울은 죽었다 깨나도 크루즈 못 뛰어요. 거기 항구가 없기 때문에 서울은 바닷길이 없죠. 서울도 못 갖는 것을 우리는 서산이 갖는다. 우리 서산은 충남의 중심이 될 거예요. 충남의 중심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공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역할, 빨대 역할, 스펀지 역할, 자석 역할 우리 이 지역으로 비행기 타러 와야 돼요. 또 항구 있으니까 크루즈 타러 배 타러 와야 돼요. 이제 중국과 또 이제 그걸 성사를 시킬 겁니다. 철도를 또 타러 와야 되고
뭐 고속도로 타고 그러니까 이 4대 교통망을 다 갖추니까 우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업단지도 있고 또 세계 5대 갯벌 가로림만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 만들 거거든요.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가로림만 보러 와야지. 또 세계적인 철새 두레지 천수만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흑두루미가 2만 마리밖에 없는데 우리 천수만 거기에 70% 14,000마리가 찾아들어요. 금년 아시아 조류 박람회가 열려요. 또 우리 서산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서산의 미래 비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 플랫폼 역할 이런 그 정류장 역할 하는 곳이 우리 서산이 되기 때문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충남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부예요. 허리도마. 서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중간거리, 저 아래쪽에서도 어느 쪽에 중간거리. 그렇기 때문에 오르내리락 길목 중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로 볼 때는 중심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국제공항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주도까지도 비행기가 가는데 중국에 비행기 못 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중국하고 우리 서산하고 339km밖에 안 돼요. 해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예요. 그거보다 더 가까운 곳이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 비행기도 뜨고 또 이 머스크라고 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이런 그 아주 엄청난 그런 회사가 또 우리 서산하고 얼마 전에 항로를 개설했죠. 그래서 중국의 칭다오라든가 다롄 일로 갔다가 저 인도네시아 또 갔다가 저쪽 필리핀으로 가는 직항로를 우리가 또 개설했어요. 우리 서산이 이 국제 항구로서의 면모를 이렇게 하나씩 키워나가는 거죠. 우리 서산이 중심이 되는 그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좋겠네. 그런데 내 생전에 언제 기차를 타나 내 생전에 언제 비행기를 타나 이 생각을 하실 텐데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비행기는 2020년, 28년도 불과 한 3년 후면 떠요. 정말로 또 늦어진다 하더라도 2029년까지 뜨겠죠.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지금 철도 이제 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2030년 언제쯤 되면 서산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이게 뭔가 이제 청사. 서산시 시청사도 새로 지어되잖아요. 76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내일 모레가 50년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6군데로 나눠져 가지고 일하니까 공무원들도 힘들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불편하죠. 그래서 지금 그 뒤편에 부천사 아래쪽에 시청사 새로 질 거예요. 2026년도 내년에 착공식을 하고 2030년 준공을 해서 어쨌든 2030년 한 중반부터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무원의 집이 아니라 우리 서산 시민 모두의 집이에요. 우리 서산 시민 모두의 자부심에 해당되고 그렇게 되면은 서산의 얼굴도 손님이 올 때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우리 시청사 들어올 때 시장실이라도 부끄럽고 전국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낙후된 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이라도 그런 쪽에 있으면 어깨 피고 다닐 수 있잖아요. 손님을 내 집으로 모시고 갈 때 여러분들 꾀재재한 집에 모시고 갈 수가 있겠어요? 좀 그럴수록 깨끗해야 당당하게 들어가지. 그거 똑같아요. 우리 서산 시민 모두의 집이 지어진다. 그게 2030년이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 문화원, 국립국악원, 시립미술관, 무형상교육전수관, 문학관 이런 6개의 문화예술 시설들이 또 성남동 그쪽에 공동메리터 4만 1000평 부지에 또 420억 정도 들어가지고 조성이 돼서 거기다 들어가게 돼요. 2027년부터 이제 국립국악원 착공부터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2030년 그 정도 언저리가 되면 다 가시화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달라지죠. 대산 지역에는 또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 여기 파크골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기 양대동까지 가시기 참 불편하시잖아요. 여기에 18홀 잘 만들 거예요. 지금 다 결정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곡에도 18홀 또 바로 거기다가도 18홀 또 2027년, 2028년 그 안쪽으로 다 질 거예요. 18홀. 그리고 지금 현재 양대동 금년 안으로 9홀이 새롭게 또 증설이 돼요. 그리고 저쪽 운산에 있는 지금 역천 골프장, 파크골프장 거기도 6월 내지 7월 달에 준공이 돼요. 다시 또 9월 또. 그래서 파크골프가 되고 파크골프는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늘려나가는 거죠. 제가 공약사항을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도 계속 만들고 지금 이어가고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있어요. 금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15개 종목에 957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양한 각종 시설을 지금 만들거나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클라이밍 이렇게 암벽 타기 하는 거 올림픽 종목에 반영되어 있는데 시민체육관 옆에 금년 말 안으로 준공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지역별로 이런 그 필요한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는 거죠. 서산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 다음에 대산 지역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항구도 가지고 있고 산업단지도 가지고 있고 또 사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도 새롭게 이제 조성이 되고 지난해에 제가 김태흠 지사님하고 또 LG화학 대표하고
이탈리아를 갔다 왔어요. 이탈리아의 국영 에너지 기업 애니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자회사가 애니 라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8,600억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왔어요. 투자 협약을 하고 왔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LG화학단지 부진에다가 친환경 바이오 오일 생산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사프 연료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이런 거 폐자 들어간 거는 다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버리는 쓰레기로 생각하고 지금은 그 폐자 들어간 것을 다 재활용, 자원 순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리사이클링 뭐 이런 거 다 재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버리는 폐 비닐 같은 아까 얘기한 폐자 들어간 거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친환경 바이오 오일 이런 오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오일 이름을 HVO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산업들이 우리 서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만큼 대산 지역도 이 회사들이 살아나기 위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자를 유치하면서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대산항이 이제 원래 중국과 국제 여객선 취항시키려고 추진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되리라 믿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서 뭐 짧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림만 볼까요? 금방 제가 얘기한 거고요. 문화예술 타운 만드는 거, 시립미술 아까 다 얘기한 거예요. 전부 다. 이걸 끝내고 이거 뒤로 안 넘어가.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는데. 이런 우리 서산이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산이 굉장히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지난해에 우리 서산이 기회발전 특구로 선정이 됐어요. 우리 대산에 산업단지가 4개가 지금 조성을 진행되고 있는데 대산 그린 컴플렉스, 충의 산단, 대산 3 일반 산업단지 확장, 대주기 일반 산업단지 4개의 산업단지가 지금 진행 조성 중에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기업들을 이제 많이 유치할 수가 있겠죠. 그런 노력을 하면 또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또 많이 생기겠죠.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서산이 5년 연속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5년 연속 드론 실증. 지금은 나르는 택시 시대잖아요. 드론으로 막 날아다니잖아요. 우리 대산 지역의 벌천포 그쪽에 거기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도, 분점도, 이런 고파도 이런 섬 지역에다가 드론으로 생필품을 지금 배송하고 있어요. 의약품도 배송하고 있고 바다에 떠 있는 배에다가도 이렇게 배송하고 드론으로. 그 어디서 이런 집 있다고요? 서산에서 그렇게 앞서가고 있어요. UAM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라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나르는 택시, 도심 항공교통 이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서서 지금 가고 있다. 탄소 포집 활용센터가 또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요. 미래로 가는 친환경 이런 쪽으로 가는 일이거든요. CCU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C 카본 탄소, C 두 번째 C는 캡처 탄소를 잡는다. 그다음에 CCU 유틸라이제이션, CCU 그러니까 탄소 포집 활용.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배출된 탄소를 다 잡아다가 다 끌어 잡아다가 얘들을 친환경적으로 좋은 쪽으로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거예요. 나노칼슘 같은 이런 것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막 배출하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탄소 중립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배출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배출돼서 떠돌아다니는 거 어떡할 거냐. 떠돌아다니는 거 요놈들을 다 잡아다가 그 탄소 포집한다는 거예요. 탄소 캡처 잡는다는 건 CCU. 포집에서 유틸라이제이션 쓴다. 그게 이제 CCU 어딘지 자꾸 듣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걸라 먼저 시장에 얘기했던 CCU 뭐 우리 좋은 거 하는 그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지난 해에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교육발전 특구. 그래서 정부 예산 국비 90억을 확보를 했어요. 우리 시립이 90억부터 해가지고 한 180억을 가지고 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업과 서산시와 한서대학교 대학교와 또 공공기관과 전부 하나가 돼서 협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훌륭한 인재를 화학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그런 학과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가지고 딴 데 사람들 불러다가 쓸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인재를 갖다가 키워서 우리 기업에다 쓴다. 이해 가시죠? 그런 걸 하려고 또 하고 있어요. 매년 3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지난해 또 우리 서산시가 수소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수소도시. 정부로부터 150억 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로부터 150억을 확보했고 충청남 도로부터 45억을 또 확보했고 우리가 이제 우리 돈을 보태가지고 한 300억 정도 가지고 수소도시로 수소, 바이오, 뭐 탄소 포집, 사프 이게 다 미래로 가는 사업이에요. 뭐 깊은 얘기는 않더라도 대충은 어렴풋이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미래로 가고 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런 역할을
우리 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도로교통망 내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는 그런 산업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을 발전을 꾀하고 일자리를 꾀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르신들을 제가 잘 모시려고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 서산이 예산이 얼마쯤 될까요? 우리 서산 예산 얼마쯤 되나 대충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런 아카데미 이런 데 대학에 오시니까 그냥 알기 쉽게 1조 3천억 된디야 이렇게 알고 계시죠. 야, 우리 서산시 예산이 얼마 된디야? 1조 넘었다던데. 1조 3천억 된디야. 이렇게 하시면 맞는 답이에요. 본 예산이 1조 2,498억 원인데 얼마 전에 1회 추경을 해가지고 1조 2,907억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1조 3천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 어르신들과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노인복지에 관련된 거.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이 됐어요. 1조 2,498억 원 따지면 어르신 복지 예산이 1,601억 6천만 원이에요. 12.8%예요. 제일 많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르신들 잘 모르죠. 두 번째로 많은 게 농업 예산이에요. 농업 예산이 12.7%, 고요 0.1%, 그 정도 차이. 그래서 어르신들 잘 모신다. 자, 어르신들 1,600억이 넘는 그 예산 중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건강하신 분들 지금 여기서 보면 전부 세대 같고 중장년처럼 보이시는데, 이분들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이 일자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예산 중에 일자리 예산이 176억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2024년도에는 160억이었었는데 16억을 늘렸어요. 그래서 16억 늘려가지고 326명 일자리를 더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일자리 4,167짜리예요. 먼저 2024년도에는 3,841명 일자리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326 보태면 4,167명이 지금 뭔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 일자리를 계속 늘려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신경을 쓰느냐?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거든. 80 이상 어르신들, 물론 뭐 80 이하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것만으로 영웅이에요. 영웅. 대한민국의 영웅. 공감하셔요? 왜 그러냐? 그분들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잠자리도 편치 못하고 정말 그 어려운 질곡의 세월을 속에서 7남매, 8남매, 9남매, 10남매까지 나와서 기르면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딸, 자녀들이 지금 전국에 퍼져나가가지고 일을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그럼 그렇게 하도록 만든 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이 대학을 나왔어요. 뭘 나왔어요? 난 놓고 기억자, 목불식정,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열심히 살아오시고 해서 허리 구부리도록 반 메고 호미 들고 아침에 새벽 4시 반 들어가서 아궁이 가가지고 고무래로 이 잿간에다 버리고 하면서 일과를 열었어요. 부뚜막에서 밥 드셨지? 언제 방에 앉아서 상우에서 드셨어요? 부직경이 가지고 그러면서 어쨌든 살림을 꾸려오시면서 이렇게 일과 오셨어. 그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잘 모셔야 돼요? 잘 모시지 말아야 돼요? 잘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잘 못하니까, 충분히 못하니까 지자체에서라도 모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살아가시는 걸 제가 보고 컸어요. 그 얘기하면 자꾸 눈물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지켜오시고 반석에 올려놓으셨어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더군다나 전쟁도 치르고 보릿고개 거치고 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분단 한국 속에서. 그런데 지금 전쟁이 끝났던 1953년도에 국민소득이 얼마였었느냐? 67달러였었어요. 53년도에 67달러였었는데 지난 2024년 말로 얼마냐면 36,624달러예요. 정확한 수치예요. 500 몇십 배가 늘은 거예요. 500 몇십 배 나눠봐야 할 텐데 그만큼 늘린 게 누구예요? 다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어르신들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장본인이다, 나는 영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예,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당당하게. 그리고 이런 데 오셔서 얘기도 듣고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젊게 이제 사셔야 돼요. 여기 나오실 때 가장 좋은 옷 입고 나오셔야 돼요. 가장 좋은 신발 신고 목욕도 좀 자주 하시고 노인네 난다 소리 안 듣게끔 최고 좋은 옷 입고 멋있는 옷 입고 깻잎도 바르시고 화장도 좀 하시고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젊게 사시는 거예요. 서로가 즐겁게 사셔야 되죠. 어쨌든 제 말씀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세 가지는 잘 챙겨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3대 바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3대 바보. 3대 바보 들어보셨나요?
이제 정말 고생하면서 살으셨는데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또 자녀들 결혼해가지고 손주들이 생겼잖아요. 손주들 봐주느라고 이거 꼼짝 못하네. 어디 누구 약속해가지고 파크골프를 치러 가야 되는데 손주 때문에 못 가. 그래서 손주를 봐주려고 자기 일정을 바꾸는 사람,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 바보래요. 근데 내 인생을 사셔야 돼요. 내 인생을. 니들 인생 니들이 알아. 그 웬만하면 어렵겠지만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 두 번째,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얘들이 재산 싸움 할 텐데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다 정리해줘야지. 다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3대 바보 중에 또 바보예요. 이 나눠주는 순간,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식부터도. 이거 확실해요. 그 어르신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들켜지고 있어야 천대 안 받고 예우받고 대우받지. 내 손에 떠나는 순간 자식한테도 천대 받는다는 사실 절대 다 주면 안 돼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은 두 가지 힘으로 살아가요. 첫째, 밥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밥 끼니 고르지 말고 드셔야 돼요. 두 번째, 돈심이에요. 돈심. 나이 들었는데 무슨 돈심?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어깨에 힘이 생기고 호주머니에 돈이라도 몇만 원이라도 있어야 누구 만나도 차 한잔 먹으러 가자고도 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남의 뒤만 끌려다니겠어요? 한 번도 사야지. 그러면 따돌림 당해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손들한테 다 털어내면 안 된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용돈 받으세요. 그래서 돈 얼마 주잖아요. 꼭 보셔요. 그리고 야 이거 됐다. 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 지난번 준 것도 있어. 절대 이러시면 안 돼. 우리 어머니가 꼭 그랬거든.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야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뭐야 10만 원 이게 돈이야? 더 내놓으라 해가지고 갈치를 해야 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있어야, 제 얘기는 좀 재밌게 하느라고 좀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가지고 있어야 손주들 왔을 때 꽃감 빼주듯이 하나씩 딱딱 줘야 애들도 오고 할머니 보러 가자 하고 와요. 근데 가봐야 나오는 것도 없고 가봐야 냄새만 나오고 오면 무릎에 안 앉아. 그래서 절대 다 주면 안 된다. 세 번째 바보. 야 애들이 손주들 많이 나가지고 얘들 오려면 쟤들이 혹시 오면 명절 때 또 언제 오면 잠잘 데가 없네. 아유 집 좀 키워야 되겠네. 애들을 대신 많이 염두에 두고 집을 늙혀 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바보. 내 노인네 두 분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걔들 어디서 남 밖에 자든 말든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공감이 가는 부분 많이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실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당진에서 어떤 어머니가 매일 통장을 보는 거예요. 통장. 며느리가 오면 얼른 감추는 거예요. 막 하면서. 그럼 며느리가 궁금할 거예요?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아, 어머니가 뭘 저렇게 숨기려 보지? 보니까 통장인 것 같아. 야, 돈 얼마나 가지고 계시길래 저렇게 숨길까? 또 갔더니 살고머니 또 이렇게 갔더니 또 보다 또 얼른 감추네 이렇게. 아, 이상하다. 저희 남편한테 여보, 우리 어머니가 돈을 소시적에 많이 모아놓은 것 같은데 당신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가기만 하면 막 금지오비 뭐듯이 숨기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며느리가 꿀물도 갖다 주고 여행도 막 보내드리고 막 옷도 새로 사주고 극진하게 모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제 땡기려고. 결국은 그분들 돌아가실 때가 됐을 거 아니에요? 남녀 이제 우리 가족들이 둘러 앉았어. 제일 큰 아들이 어머니 어디다 숨겼나 이런 걸 다 찾다 보니까 벽에 어디 있는 찾아봤겠죠. 찾아서 이제 긴장을 하고 다 쭉 이제 큰 아들 작은 아들 뭐 이렇게 쭉 며느리가 있는데 이제 발표를 하려고 딱 이렇게 딱 봤더니 얼마 맞춰보세요. 1,000원. 왜 1,000원이냐? 예전에 농협 통장 만들 때 1,000원 넣어줬었어요. 그 만들어 보셨죠? 나는 통장 만들라고 권장하면서 통장 만들면 1,000원을 넣어줬었어요. 이 어머니 1,000원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호강하면서 살다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영리해. 진짜 영리하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제가 기사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1, 2, 3, 4, 5, 6, 7, 8, 9, 10 10개명도 있잖아요. 일일이 뭐 이렇게 다투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이 말 저 말 옮기지 말고 3, 4, 5 같이 모여서 살고 사생결단 날 일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등등 팔팔하게 살고 뭐 10이면은 18 뭐 얼마 좀 베풀어라 이런 것도 있고 뭐 칠칠하게 살지 말고 옷 좀 깔끔하게 입고 다녀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중에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오늘 제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한 번도 졸지 않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어르신들 잘 모시겠습니다. 예, 항상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